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달 말로 예정되어져 있는 애리조나주의 주지사 공화당 후보 경선 예비선거를 앞두고 앤디 빅스 하원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는 7월 21일 화요일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다가 이런 장문의 글을 썼는데, 존경받는 미국 우선주의 하원 의원이자 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멋진 애리조나주의 차기 주지사 후보인 앤디 빅스를 지지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다, 이렇게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화당은 트럼프 본인을 제외하고 애리조나주 전체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캐리 레이크가 주지사에 도전했었고 또 연방 상원에 도전을 했었습니다만 두 번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이야기할 때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리조나주 주민들, 특히 보수주의 주민들이나 공화당 지지자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만은, 하지만 트럼프가 지지하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애리조나주 주의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기득권층들이 상당한 애리조나주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라이노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애리조나주에는 꽤 있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뭐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김이 애리조나주의 이 공화당 정치판 안에서 그렇게 아주 100% 먹혀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에 앤디 빅스를 주지사 후보로 지지를 해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저희는 좀 궁금하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트럼프는 빅스에게 상당히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빅스는 확고한 보수 성향을 지녔지만 캐리 레이크와 같은 트럼프의 이전 후보들보다는 다소 전통적인 성향을 띈 인물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은요, 이게 미국 언론들은 사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저희는 관심을 가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앤디 빅스는 사실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을 맡았을 정도로 강경 보수파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법안에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본인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 무슨 내용입니까? 북한과 미국이 종전 선언 합의를 하고 종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를 없애고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또 양국 간에 국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 이 법안을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 법안 통과시켰다가는 그러면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유엔사가 한반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유엔사를 내보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유엔사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주둔도 그 명분을 서서히 잃어가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도 아마 철수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앤디 빅스는 찬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금 세 번째 법안이 발의가 된 건데요. 2년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사멸되거든요, 법안이. 그래서 다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을 때 또다시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멸되고 또 사멸되고, 그러니까 또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근데 세 번째 발의가 될 때, 이번에 119차 의회에서 세 번째 발의가 될 때에는 앤디 빅스 의원이 그냥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초당적인 법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회 안에서는. 공화당 한 명 딱 들어가 있는데, 앤디 빅스 한 명만 지금 딱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초당적인 법안이 되어버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어떻게 해서든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엄청난 로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케이팩이라는 조직이 그 일에 앞장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브래드 셔먼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법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발의를 해놓은 것인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공화당 의원들이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던 거였는데 앤디 빅스는 참여를 했습니다. 유독. 공화당 강성파이면서도.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죠. 왜 저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입장이 있었느냐. 북한 문제는 압박을 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금까지 70년 넘게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미국이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북한이 변했느냐. 전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까지의 방법은 실패다. 압박 작전은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 평화 법안은 그 문제는
이 법안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처음에 법안이 발의됐을 때 야 이건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결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강하게 반발이 나오니까 법안을 바꿨습니다. 문장을 바꿔가지고요.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주한미군의 주둔이나 그 지위에는 이 법안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문구가 딱 들어가 놓으니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에 영향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나는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좌파들 공작에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비핵화해야 된다라는 국가 전략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 자체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을 비핵화해야 된다라는 전략의 변함이 없는데 지금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찬성을 한다라는 자체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서 앤디 빅스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시민 지도자이자 변호사, 전직 주하원 의원, 전직 주상원 의원을 거쳐서 현재는 존경받는 연방하원 의원으로서 앤디는 수많은 수상 경력과 승리를 거둔 경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왔다. 앤디 빅스를 상당히 추켜 세워줬습니다. 여러분의 차기 주지사로서 앤디는 경제 성장, 세금 및 규제 완화, 미국산 제품 장려, 미국 에너지 패권 강화, 국경 안보 유지, 불법 이민자 차단, 법과 질서 확립, 훌륭한 군대, 참전 용사 및 법 집행기관 강화, 선거 보호, 그리고 항상 위협받는 수정헌법 제2조 수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보수주의자 중에 보수주의자로 치켜 세워준 겁니다. 실제로 앤디 빅스가 그동안 계속 보여줬던 모습은 강성 보수파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무리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빠져 있고 미국 언론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 이야기, 왜 한반도 평화법원에는 찬성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는 저희가 반드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빅스 의원의 경쟁자로서는 주택건설업자이자 소상공인으로 국경장벽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스캇 닐리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팔선 연방하원의원 출신인 마르코파 카운티 재무관을 지낸 데이빗 슈와이커트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맨 출신으로 정치인이 아닌 경영자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 켄 미셸이라는 이런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쟁자들의 이름들을 놓고 보았을 때 앤디 빅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로 낙점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후보로 결정이 되게 되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현직 주지사인 민주당의 케이리 합스와 맞붙게 되는데 이 케이리 합스하고 붙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애리조나주는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검표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부정선거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의 흔적들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들인 거죠. 대대적인 조사가 있는데 결과가 없는 이런 곳에서 지금 과연 그렇게 해서 민주당한테 정권을 다 빼앗겼는데 그런데 과연 공화당이 다시 이 주정부를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인지 저희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달리고 있는 주자들 중에서 트럼프가 지지해 줄 만한 다른 후보도 마땅한 사람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하필이면 한국과는 또 이렇게 묘한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폴 고사르 하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애리조나주의 출마자들에 대한 지지 선언을 오늘 일제히 발표를 합니다. 폴 고사르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가 전사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이제 지지를 선언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올해 애리조나 주 선거는 예비 선거는 7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우편 투표 요청 마감일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장 사전 투표 마감은 17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우편 투표는 7월 21일 오후 7시까지 선거사무소나 지정된 드롭박스에 도착해야 됩니다. 현장 투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오후 7시까지 줄을 서시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애리조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적이 없는 무소속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표소에 가셔가지고 민주당 표 주세요. 혹은 공화당 표 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그쪽 당 예비선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투표 관련 정보는 주정부 선거 포털 사이트 arizona.vote
vote, arizona.vote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